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75호 제8면 기사입니다. 조용익 부천시장, 보건복지부 제1 차관과 초고령사회 돌봄 정책 발전 논의.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9일 부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 차관, 정경실 정책기획관, 방석배 통합돌봄 추진단장을 맞이해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의료 돌봄 정책 발전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 차관은 보건복지부는 초고령 사회에 급증할 노인 의료 돌봄 수요에 대비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구현하는 부천시에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용익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부천 시민의 돌봄 100년 대계를 잘 준비하고 있다며 감사함을 전했고, 전국시 군구를 대표해 정부의 지역사회 노인 돌봄 선도,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전국 지자체의 귀감이 되는 노인 돌봄 기본 모형을 구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자체 주도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잘 추진되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돌봄 정책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제1 차관은 시청 만남실로 자리를 옮겨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공무원과 민간 관계자를 만났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과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 차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노인 돌봄 플랫폼 기반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진행한 이소영 부천시 통합돌봄과장은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간의 정보 호환이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기반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 방문에 감사를 전하며 부천형 노인 통합 돌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 및 중앙정책 연계 기반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에서 2022년 진행했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에 이어 오는 2025년까지 부천시 노인 돌봄 체계를 지속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부천시 시장 조용익 는 지난 9일 교육부가 주최하는 2023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1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읍면동 평생학습 공간 등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 차 사업계획서 심사와 두 차 면접 심사를 거쳐 부천시를 포함한 전국 기초지자체 17개 도시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올해 고령층 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 평생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이동 거리가 먼 고령층의 학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평생학습 공간을 활용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 자기개발, 인간관계 형성, 건강 등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등 바람직한 노후 문화 조성을 위한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최은혜 부천시 평생교육과장은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확대하여 평생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뿌리샘 2023 정신장애인 생활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사회적 협동조합 뿌리샘 대표 6병연 이하 뿌리샘 은 3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김상희 사회적 협동조합 뿌리샘 태화샘 솟는집 쇠어하우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주거지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생활지원주택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신건강 관계자를 비롯해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최희철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 좌장을 맡고 지원주택과 초기적응 서비스를 주제로 민소영 교수, 경기대학교 아동권리보장원 가 기존 주거 전달 체계의 경계 확대 방안이 지원주택 서비스이다를 주제로 문영훈 관장, 태화샘 솟는집 이 각각 발표를 맡았다. 홍명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김부병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 태화샘 솟는집 조혜옥 당사자,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회 대표 윤혜란 당사자 가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주택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시흥시 지방세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으세요. 시흥시 시장 임병택 가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보는 전자송달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쉽게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송달 서비스는 위텍스 https://www.wortox.co.kr 12개 금융사,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앱,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 전자문서 등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800원이 할인되며 자동이체 납부까지 신청할 경우 1,6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 세액 공제를 할 수 있으며 등록 면허세는 한 장당 250원이 할인된다. 전자송달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분실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본인만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고지서 출력과 발송에 대한 예산 절감, 자원 절약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를 통해 놓치기 쉬운 세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고자 청렴시흥이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역번호 031-310-2189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받고 대기 오염물질 함께 줄여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 중인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3월 13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저감장치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600대 차량에 37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26대의 차량에 9,7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경유가 불완전 연소해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필터로 걸러낸 뒤 고온으로 태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원리로 입자상 물질, PM을 80% 이상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유지 확인 검사에 합격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 개선 부담금을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은 행정기관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동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 2023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공고, 고시 공고번호 제2023-769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대기정책과 지역번호 031-310-5968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2개소 본격 가동.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지역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2개소를 단장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 시민이 행복한 시흥 조성에 불을 지핀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공공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의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관리소다. 행복마을 지킴이와 사무원이 온종일 수시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정왕본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한 후 관내 원도심 지역인 매화동과 정왕본동 2개소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 중이다. 두 원도심을 살펴보면 벼농사 기반의 도농복합지역인 매화동은 거주민들의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데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편이고 원룸 밀집 지역인 정왕본동은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며 연간 유동인구가 높아 다른 지역과 달리 청소, 주차, 치안, 복지 문제 등에 취약한 데다 복지 대상자도 많은 편이다.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 시는 북부, 남부 행복마을관리소를 매화동, 정왕본동에 각각 설치해 지속적인 운영을 펼치며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클린박스 정비 및 모니터링 46건 걷고 싶은 거리 화단 환경 정비 59건 시흥천 산책로 정비 78건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206번지건 경로당 대상 프로그램 진행 30건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주민행복 증진에 심혈을 기울였다. 올해도 행복마을관리소의 아름다운 활약이 이어진다. 먼저 정왕본동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행복마을 지킴이를 활용해 시흥천과 걷고 싶은 거리, 차단 녹지의 중점적 관리를 위해 정왕본동의 환경을 정비하고 동복지팀과 연계해 복지행정 활성화를 위한 고령자 및 거동 불편자 돌봄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매화동 행복마을관리소에서는 공원의 사계절꽃 식재와 예초 작업 등 마을 화단 관리에서부터 간단 집수리 및 공구 대여 업무 보건소와 연계한 치매고위험군 노인 대상 인지건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찾아가는 동네 관리소 업무 등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한다. 이 외에도 올해 시흥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점점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1인 가구 특화 사업을 전개한다. 특히 정왕본동과 매화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한 대 한 매칭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참여 후원 물품 전달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동행정복지센터 내의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가 모두 위치하게 돼 동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주민자치관은 행복마을관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중순에 지킴이들을 배치하고 사례 중심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향후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마을주민, 지역 유관기관의 의견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외에도 원도심 지역의 마을관리를 위해 동네관리소 7개소를 운영 중이다. 동네관리소는 원도심 지역 거주민의 주거복지 개선 및 주민주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추진해왔다. 시는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와 동네관리소 7개소의 협업으로 관내에 폭넓은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행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행복마을관리소와 동네관리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주민자치과 지역번호 031-310-3778로 하면 된다.